대표님, 어쩐 여기는 일이에요? 어디죠? 아, 여기는 새만금 광주네. 새만금이요? 네. 양복 입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먹으세요. 새만금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새만금을 처음 왔다는 거 너무 안타깝다. 여기가 데이트의 성지인데. 내가 우리 직원들이 다 20대라서 데이트 코스도 알려줄 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 벌게 해줄 겸. 여기 새만금을 잘 모르는데 이 새만금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 새만금 하면 땅만 생각하는데 아니야, 진짜 많아. 내가 오늘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또 느낌이 달라서 한번 직접 여행해 보고, 뭐 오늘 사고 싶은 주식 있으면 결정하라고. 여기서 이제 카페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문여도 마을버스라는 데인데, 여기 와서 우선은 점심 먹고 이제 한번 군산 좀 투어를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군산을 작년에도 오셨었는데 올해 다시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씩 계속 체크해줘야 되는 도시들이 있어요. 송도라던가 뭐 동탄이라던가 세종이라던가 뭐 여러 도시가 있겠지만 매년 올 때마다 그때 달라요. 그 바뀌는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오면은 지금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태조 이방원 도시잖아요. 군산, 태양광, 2차전지, 그리고 조선, 그 방언 모르겠고 어쨌든 그 중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 한 번쯤 볼만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 데려온 이유는 여기 군산이 아마 나중에 진짜 한번 오르긴 오를 것 같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텐베거의 도시? 주식을 하든 부동산 하든 뭔가는 하나 터질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20년 내내 그 가능성이 있고 포텐이 안 터진 게 안타깝긴 한데 언젠간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군산이 항구 도시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항구 도시들이 우선 투자하기 좋은 게 수출 수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다 수출 기업들이니까 결국은 항구에 위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특히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고, 실질적으로 서해안 항구들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배를 몰아볼 때 보니까 입항할 때 섬도 많고 수심이 낮고 뻘도 많아가지고 항구 시설 맞추기도 쉽지 않고, 입항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입항할 때 노트수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저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근데 뭐 부산이라던가 이런 데들은 입항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부산항이나 울산, 포항이 좋긴 한데 중국 수출을 하려면 그래도 인천, 평택, 군산 이런 데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은 뭐 포하고 평택은 엄청나게 뜨고 있고, 이제 평택 거의 다 차고 나면은 이제 군산밖에 없다라는 거죠. 새만금에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의외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변신을 시도하는 타이밍인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지금 더 좀 많이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표님 또 입소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양복 입고 입수하면 좀 그렇잖아요. 왠지 느낌이 어둡잖아. 아니에요, 입수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입수하고 나서 증시가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내 생각에 입수를 안 하는 게 증시가 오를 것 같아서 다시 온 거예요. 저는 항상 증시 상승을 기원합니다. 이제 밥 먹었으면 돈 벌어야죠. 이제 여러분 돈 벌려고 내가 온 거니까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 새만금 단지 몇 개 보여줄 테니까 주식 하나씩 찍고 가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보는 데는 현대중공업. 1년 전에도 왔는데 여기 다시 온 이유는 여기가 이제 그때 예상했던 대로 다시 재개장을 했어요. 뭐 완벽히 된 건 아니고 이제 블록만 만들어서 이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서 일감이 늘어나면 다시 재개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 풀 봐봐. 이게 인도였는데 지금 다 몇 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니까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다시 좀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내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좀 궁금하고, 이 근처에 땅을 원래 좀 보고 있었어요. 점 찍어둔 데가 하나 있는데 말을 못 하겠어. 누가 먼저 살까봐. 그래가지고 우선 이렇게 해놨다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풍력 발전기가 막 있잖아요. 여기서도 있고 뒤에서도 엄청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또 대표적으로 하면 새만금이거든요. 태양광이랑 풍력 이런 거 많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 와서 여행도 좋지만 한 번씩 이런 거 눈으로 보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현대중공업, 자, 눈 찍어 놨어요. 자, 두 번째 회사로 갑시다.
이렇게 보면은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 위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만 잘 되면은 꼭 부동산 가격 없이 땅이 아니라 바닷물 위에서도 태양광 발전할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발전 단가가 제일 적은 방식인데, 이제 염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이렇게 데이트를 다닌다. 이런 여행을 다닌다, 남자친구랑. 당장 헤어지고 싶을까? 생각해봐. 막 오늘 주말인데, 황금 같은 주말인데 데이트하자고 가더니 막 이런 공장 보여줘. 근데 여기서 지금 특징이 뭐냐면, 아까 새만금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만의 특징 하나는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어. 아, 맞아요. 차 댈 데가 없어 지금. 그래서 되게 먼데 대고 왔잖아요. 왠지 약간 톰 크루즈랑 어울리는 분위기잖아, 이 배경이. 대표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 유명했던 주식이잖아요, 성일아이테. 공모하자마자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을 거예요, 여기. 너무 안타까운 게, 방송국 PD분이 여기 취재하더니 저는 사라고, 이 주식 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 아직 몰라요, 공모주는 안 사요 이랬는데, 너무 후회되는 데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 주가가.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이거든요 뭐 하는 기업이냐면, 여기 문구가 써있지만 유한자원을 무한자원으로 바꾸는 기업. 2차전지 배터리, 폐배터리를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기업인 거예요. 엄청난 사업이 되겠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기차들 배터리가 다 엄청나게 비싼 그런 가격인데, 그거를 재생해서 쓰고 다시 판다? 환경에도 도움되고 회사도 돈 벌고.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 직원을 얼마나 뽑았는지 주차할 데가 없어. 그리고 보면 공장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적지가 않아. 여기 있었던 공장이 여기 칸도 먹었고 야금야금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나라면 난 요 땅을 사고 싶어. 지금 요 빈 땅 하나하나씩 늘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이 공장도 팔아라, 이 땅도 팔아라. 부동산은 이렇게 보면 좋죠. 주식을 보면 이 회사는 커가니까 점점 옆에 땅을 사가겠구나,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회사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좀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새만금에 유독 좀 전기차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천보 BLS도 있고 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부품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나중에 수출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또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그럼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인천, 평택, 군산인데, 평택은 지금 뭐 반도체도 들어오고 하면서 땅값이 너무 비싸졌고, 나라 입장에서는 기왕 들어오는 거 신성장인 거 군산에서 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새만금을 보는 거죠. 당장은 새만금이 안 좋아 보여도 전기차 기업들 다 좀 들어오고 나면은 그때는 전망이 많이 밝아질 수도 있다라 봐요. 그러면 태양광이나 조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태조 이방원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이 태조 이방원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거를 테마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테마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그냥 태조 이방원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매력은 있다. 다만 좀 길게 보시고. 지금 오늘 다 봤죠? 아까 현대중공업, 천보, 여기 성일하이텍,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까지. 그러면은 좀 이 태조 이방원 범위가 좀 넓은데, 이들 중에 한 가지만 몰빵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그럼 리딩방이지, 그러면. 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인생에 하나에 몰빵하라 그러면 군산에 딱 2군데 기업이 하나 있어. A 아니면 B인데 어쨌든 그건 둘이 보고 나서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왜 쫓기는 거죠? 원래 다 그렇게 놀지 않았어요. 일단 어릴 때 추억이 다 달고나에 다 맥주 한잔 하지 않았어요, 시원하게. 어릴 적 군대 추억. 자, 제가 만약에 입수 대신에 이걸 합시다. 오징어 게임처럼 이거를 내가 성공하면 우리 나스닥 17,000K 가는 걸로. 근데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될 것 같은데? 모양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야, 근데 느낌이 이제 이게 딱 그 시간대가 골든타임이라 잘하면 될 수 있어. 주식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골든타임이 된 것 같아.
잠깐 될 것 같은데? 봐봐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오? 잠깐만. 나스닥 17,000 가는 거야 진짜? 어? 어디요? 어디? 아, 목이 부러졌어. 이렇게. 자 미안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붙여봐 좀. 미안합니다. 자, 원래 현실은 이런 거지. 여기는 남자의 도시 하면은 이제 군산이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주식 OCI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남자의 도시라 부르는데,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예요. 한창 좋았을 땐 주가가 66만 원이었다가 코로나 전에 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0만 원 됐고, 폴리실리콘이 호황을 얻으면서 PER 3.4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평가다. 뭐 인생을 걸어라 라고 하면은 뭐 꼽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OCI인데, 좀 리스크가 있긴 하니까 너무 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산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데가 있는데, 안전한 회사 중에 하나가 SGC 에너지라고 있어요. 옛날에 군장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열병합 발전으로 열이랑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PER이 4배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이 4.5% 정도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파는 회사라 앞으로 에너지가 점점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새만금에 점점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팔아먹을 수 있는 스팀이랑 전기가 많아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괜찮다라 봐요. 그래서 이런 두 기업이 군산에선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꼭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았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자, 먹읍시다.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 왜냐면 이게 두 종류라 본인이 원하는 거 먼저 위주로 떠 먹어요. 나는 이걸 뜰 거고, 여기서는 좋은 게 서로 안 떠줘도 되는 게 돌리면 돼. 자, 원하는 만큼 돌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약간 홍콩 영화의 맛이 나. 중국 음식에서. 아, 영화 얘기하니까 영화 얘기 자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추천하는 영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말해줄까요? 아니면 저 주식쟁이들 용어로? 저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쟁이한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꼭 봐야 되는 영화 5개. 근데 애석하게도 홍콩 영화는 없어. 5위부터 말해볼까요? 5위.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꼭 봐야 되는 영화는 빅쇼트. 그때 이제 빅쇼트가 터졌던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 유동성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말 많이 하거든. 닷컴 버블이랑. 그러면은 빅쇼트 때 어떻게 이렇게 사태가 긴급해졌는지. 문제는 그 큰 일이 터지기 하루 전에 코스피가 5% 올랐을 거야, 아마. 오히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위기가 끝났다 하고 그 다음날 충격이 터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정에서 됐는지, 그리고 이게 우연인 건지 필연인 건지를 보려면 그 영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도 드럼 많이 쳤어요. 그러면 5위는 빅쇼트고 4위는 어떤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돈룩업? 그거 해석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해석 날라오는데, 진실과 거짓이 일반인들은 이제 구분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됐잖아요. 해성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가 되면서 떨어지는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안 떨어진다라고 하고, 이게 정치랑 연관되니까 무슨 소리야, 니네 정치 때문에 저런 거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떨어지는 해성도 안 떨어진다라고 우기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그 부자가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래버리잖아.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증시가 하락한다 오른다로 팽팽한데, 누구의 말도 지금 다들 혼동스러웠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진짜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 거기에다가 거잖아.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뭐 사방에 외교적으로 다 꼬이는 상태니까 딱 지금 돈 것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3위는 뭔가요? 더 울트 오브 스트리트. 그 영화 알아요? 그 증권맨의 그 돈을 쓸어 담는. 우선은 그 디카프리오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거의 다 봤는데, 디카프리오 연기도 잘했지만 그
페니 주식이라 해서 진짜 싼 거. 동전주. 그러니까 1달러 이하의 주식을 전화 영업을 해서 파는 거예요. 보험처럼. 그러면 수수료가 50%인 거야. 그래서 이걸로 전화 영업을 해서 떼돈을 벌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벌어진 그 시대 배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탐욕을 더 부리다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을 보여준 거죠. 그럼 주식 투자자들 보면은 분명 내가 어느 순간에 돈을 많이 벌 날이 올 거야. 근데 그때는 그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돈을 언제 잃으냐면 잃어서 잃는 게 아니라 탐욕 부리다 잃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아, 내가 어느 정도 탐욕을 절제해야 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2위 영화. 대부 중에서도 2. 대부 2가 나 웬만하면 영화 보고 잘 안 우는데 그 영화 보고 울었어요. 1보다 2 보고 울었어. 어떤 지점에서 우셨어요? 아, 우리네 아빠들의 삶인 것 같아. 그 영화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 조직 패밀리라 그래요. 맞죠. 나의 가정도 패밀리라 그러고 우리 그 조폭계도 패밀리라 그래. 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비열하든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도 뭐냐면 그 패밀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원래는 군인이었어, 이 사람이, 알파치노가. 근데 이제 본인이 군인인 삶을 포기하고 조폭으로 간 거는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해. 너무 외로운 거야. 근데 우리는 아빠들이 그런 것 같아.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인정 안 해주고 오히려 집안에서, 그리고 막 우리 가족 안에서 막 뭐 주식 잃었다고 오히려 더 힘들 때 더 힘들게 말하고. 예, 그런 걸 보면서 대부 영화를 보면 아, 뭔가 막 우리 아빠의 삶이 이랬겠다. 가장의 외로움.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나도 외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 아빠 정말 외로웠겠다. 이제 그게 쫙 오면서 아, 이게 남자의 삶이구나. 왜냐면 또 여기가 군산이잖아요. 네. 남자의 도시, 남자의 주식. 그러면 좀 대부 하나 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OCI를 매수하는 거지.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1위 영화. 머니볼. 머니볼.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뭐 나머지는 마인드나 이런 영화고 실제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야구단 허름한 걸 뭐 이제 인수해서 정말 유명했던 선수인데 하자가 있는 선수들만 사서 모아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뭐 우승팀이 되는 영화잖아요. 보면 어깨가 나간 포수, 뭐 이런 사람들. 맞아요. 어깨가 나가면은 못 써. 하지만 이 친구를 1루수로 넣으면 상관이 없어. 주식도 마찬가지야. 모든 거는 이제 시세랑 가치가 평가되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평가 절하를 시켜놨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가 조금 있으면 이 평가 절하가 사라질 주식인 거야. 그래서 사서 기다리는 거죠. 머니볼을 보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지 않을까 해서, 돈 벌고 싶으면 머니볼 꼭 봐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봐야 돼. 사업하는 사람도 보면은 아, 이 사업은 이래서 안 돼요라 그러면은 그럼 그 안 되는 거를 다른 영역으로 넘겨보던가 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버는 건데, 꼭 사람들이 그냥 남들이 안 된다니까 나도 안 돼요 이러면서 끝내버려. 근데 그거를 한번 해결해보고 나면 이제 그것만 보여요.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부터 돈을 벌어요. 나 그래서 내가 했던 것들, 부업이나 사업이나 투자가 다 그거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머니볼이랑 거의 연관이 깊었어.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어. 영화 추천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투자하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영화 하나도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잘 의미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또 군산 여행 마쳤는데 어때요? 느낌은 어때요? 오늘? 저는 사실 군산이라는 도시를 좀 잘 몰랐는데 되게 그 시간이 좀 아까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좋은 도시, 멋진 도시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주식은 뭐 살 거예요? 이제 자, 오늘 봤잖아요. 주식은 OCI만 일단 빼고 살 생각이에요. 성일아이한테 너무 좋게 말했다. 그 기업 탐방이라는 게 꼭 기업에 가서 생산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어떤 남자의 도시에 와서 고마웠습니다. 자, 마치고 다음번에도 즐거운 여행 합시다. 자, 파이팅! 짠다.